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오전장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1시 반쯤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종가도 다시 한번 1.5%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가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거의 10% 정도? 그 정도만 코스피가 올라오면 대망의 5,000포인트를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번 달 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기아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은 나뉘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다 같은 바이오주라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가 1% 이상의 반등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마이너스 8천억, 또 기관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인이 있었다는 것은 한 번쯤은 지금 시장 과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무려 1조 5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였습니다. 자,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2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외국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오늘은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조정 흐름이 있었다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늘었었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70억으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한때 신고가를 경신했던 현대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때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로 지켰고요. 외국인은 마이너스 520억으로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한미반도체,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네이버, 한미반도체, HD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은 다소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 초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나스닥이 0.6%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달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종가가 시가보다는 조금 낮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게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가 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만 1.2%의 빨간불과 함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물론 반도체도 1%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시가가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2.8%로 시작을 해서 1%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오늘 0.9%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다시 한번 1%의 상승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네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지금은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자, 개장 직후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장중한 때는 마이너스 1%까지도 시장에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뭐 1% 빠졌다고 해서 솔직히 이게 걱정스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시장이 1%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코스피가 1% 빠졌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반도체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반도체가 빠졌을 때 어떤 업종들이 탄력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은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가 빠지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즉, 결국에는 반도체가 빠진다는 것은 그때는 반도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특별한 종목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빠져서 반도체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반도체 업종의 저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빠질 때 반대로 현대차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한 때 33만 원까지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면서
현대차가 시장 대장주를 치고 가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한번 오후장이 되면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조금은 과열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에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과열을 접했다고 할 수가 있고 부담을 느낀 주체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업종들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의 시장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가 과열권에 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다른 업종들로 수급을 이동하는 것, 그 현상은 그렇게 썩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업종들을 매수할 바에 반도체가 조금은 조정을 보이고 저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반도체를 다시 한번 매수하겠다. 이런 심리가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을 바라본 관점을 말씀드렸었고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같이 접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하이닉스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제 CS2026이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그쪽이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윗꼬리를 많이 달고 파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공개했었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봤었는데 확실히 로봇 관절이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졌습니다. 거의 관절들이 모두 360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만 발전되면 확실히 사람보다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의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CS2026에 대해서 그 기대감에 따른 선제적인 상승이 나왔고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로봇 관련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가는 방향을 보세요. 결국에 AI 반도체가 계속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활용해서 뭐 궁극적인 목적이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AI를 로봇에 접목시켜서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겠다는 거죠. 그럼 로봇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주가의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은 저도 알 수 없고요. 그거는 뭐 차트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적당하게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CS2026에 개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을 잘 포착해서 다시 한번 대표 공략 업종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목요일 오전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크게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 급등이 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모레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짧게나마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지나고 1월 9일 금요일에 이때는 TSMC의 12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일쯤으로 갈수록 반도체 대장 업종들의 흐름을 참조해 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일정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들의 많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기사를 보면 트렌드포스에서 1분기 범용 D램 계약에 대해서 최대 전분기 대비 6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시겠지만 4분기에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대 60%가량 더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 혹시나 짧게나마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재료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까지도 3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지만 혹시나 며칠 동안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급 이탈 또는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저점을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전력기기 관련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등등 반도체가 움직이면 전력기기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상승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오후장에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올라오고 있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흐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오늘은 조금은 조용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가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시간의 가격을 보셨을 거예요. 그 가격에 비교한다면 조금은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종목들 제가 볼 때는 미래에셋증권 나왔고 한국항공우주 이 두 종목이 눈에 가장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 상장 관련주입니다. 약 4천억 가량의 지분 투자를 했고 많으면 최대 11배까지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또 오늘은 4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뭐 우주 관련주라든지 또는 방산 관련주로 두 가지로 엮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상승이 나온 것은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을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 우주 분야에 1조 원가량의 R&D를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주 관련주들 이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또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뭐 TF를 가동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그래도 시장의 가장 크게 중심이 되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저점을 다지고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만큼은 하이닉스가 조금은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